마지막 랩 5고요. 아마도 UART를 다루는 거를 더 재밌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들을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MCC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프린트F를 만들 건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코드에서 정말 레지스터 하나씩 박아가면서 코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MCC라고 하는 거는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마이크로칩 코드 컨피그레이터의 약자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프린트F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CC라는 거는 이제 PIC MCU를 주로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UART를 어떻게 쓸지 뭐 구성해보고 실제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F문이라는 거를 써볼 거고요. 많이 C를 지금 요 보시는 분들은 C를 다뤄보시고 지금 이제 MCU도 다루시는 거기 때문에 프린트F문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예측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랩을 통해서 우리가 헬로 월드 만국 공통하죠. 이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뭐 9600인데 뭐 딴 거 써도 관계는 없죠.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포트는 RD0을 TX로 놓을 거고요. RD2를 RX로 설정할 겁니다. 실제로 와일문 통해서 헬로 월드를 계속해서 찍는 것들도 해볼 거고, 버튼이 눌러지면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제 어떤 내가 원하는 값이 써지게끔 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RD0은 TX, RD1은 RX 이렇게 구성되게 해보겠습니다. 닫아주고요. 프로젝트 이제 처음부터 만들어 볼게요. 다시 또 마이크로칩 인베디드 스탠드얼론 프로젝트 넥스트 PIC 18F 47Q10 그리고요. 보드 선택하고 넥스트 컴파일러 설치하고 넥스트 그리고 랩 5 피니시 거의 다 됐습니다. 네, 다 만들었고요. 헤더 파일 만들어줬고 그리고 지금 화면이 저랑 똑같이 보이려나요? 지금 여기 MCC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같은 시간에 다뤘었는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추가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윈도우, 툴에 가셔서 플러그인즈에 가보시면 여기 어베일러블 플러그인즈라는 거에 MP랩 코드 컨피규레이터라는 거가 있습니다. 저는 없어요, 여기. 왜냐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마 설치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 어베일러블 플러그인즈라는 탭 안에 이렇게 생긴 거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MP랩 코드 컨피규레이터. 얘를 체크하시고 여기서 인스톨을 누르시면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끝나게 되면 MPDBX가 닫혔다가 다시 켜질 거고요. 그러고 나면 바로 이 아이콘이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MCC라는 버튼을 눌러볼 거고요. 네. 이 멜로디라는 거가, 그러니까 MCC 멜로디라는 거가 추가되는데요. 지금 기존에 많이 써오셨던 거가 이 MCC 클래식이기 때문에 이 기반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나오게 되면 셀렉트 MCC 클래식 이거 누르시고요. 그리고 뭐뭐 나오는데 얘 다 일단은 무시하고 피니시 눌러주겠습니다. 처음 켜지게 되면 이런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화면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디바이스 리소스 부분에서 이 PIC18F47Q10이라는 디바이스에서 쓸 수 있는 모든 페리페럴들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UART를 한번 보면 이 MCU에는 UART 1, UART 2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기능들이 굉장히 많죠. 뭐 ADC 관련 ADC도 있고요. TCP라는 걸 이용해서 컴페어 그리고 캡처 컴페어 PWM 앞에 CCP라는 걸 따서 캡처 그리고 컴페어 PWM 이렇게 해서 CCP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모듈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한 기능도 쓸 수가 있고요. CLC라는 것도 쓸 수가 있고요. MCU 내 그냥 보기만 할게요. MCU 내부에 이러한 오어 게이트, 엔드 게이트, 닷 게이트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드 게이트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직접 MCU의 핀으로 받아서 직접 MCU의 핀으로 출력할 수도 있어요. MCU의 코어의 동작 없이 바로 입력을 출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기존의 뭐 74 시리즈들 TL 계열의 어떤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뭐 아니면 여기도 보시면 JK 플러그 아니면 뭐 엑소와 SR 레치 이런 것들도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CU에는 최대 얘는 좀 많이 들어있네요. 얘는 6개나 들어있어요. 지금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지금 사용하겠다고 클릭한 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8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전에는 보통 적으면 2개, 그 다음에는 4개 있었는데 얘는 8개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쓰시게 되면 외부에 있는 회로들을 좀 더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에 주변에 이런 오래된 소자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런 로직 관련된 회로를 구성을 해서 쓰고 계신다면 디자인을 도와주실 분들이 옆에 계시면 한번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이런 것들 간단하게 사용해서 굉장히 많이 옆에 있는 회로를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내부 MCU 내부에 컴패레이터도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컴패레이터를 내부에 있는 거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기능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DAC도 내부에 있는 5비트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픽스드 볼테이지 레퍼런스 내부에 1.024, 2.048, 4.096에 해당하는 전압 레퍼런스가 내부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름이 제가 까먹었는데 이것도 전압 관련된 레퍼런스가 내부에서 쓸 수가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관련된 간혹 내부에 있는 MCU의 플래시를 EEPROM처럼 써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실 거예요. 또는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내부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건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하시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EEPROM과 관련된 것들도 추가할 건지 해서 클릭하신 다음에 제너레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데이터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메모리.c에 가보시면 플래시 리드 바이트, 플래시 리드 워드, 플래시 리드 섹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함수명만 나와 있고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요. 별도 문서 보실 필요 없이 헤더 파일에 여기 MCC 제너레이티드 파일 안에 메모리.헤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각각 함수에 대한 리턴 값 그리고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파라미터는 어떻게 넘기는지에 대한 설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AP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 별도로 문서 없이 쓰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다시 MCC라는 화면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 UART 1이랑 2랑 있는데요. 우리가 2 쓸 거예요. 왜냐면 하드웨어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D0이 UART의 TX였죠. TX 그리고 포트 D의 1이 RX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지금 UART 1 같은 경우에는 포트 구성이 그러니까 UART의 TX-RX를 포트 B하고 C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드웨어로 PCB상에 올라가 있는 게 포트 D에다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UART 2를 쓸 겁니다. UART 1은 안 쓸 거기 때문에 다시 X 표시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게 PS를 말씀드렸죠. 페리페럴 핀 셀렉트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보통 아마 지금까지 이전의 디바이스를 써오셨던 분들은 UART의 TX를 쓰려면 한 2개의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하드웨어로 고정되어 있거나. 그래서 그대로 쓰셨죠. 근데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신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한 6, 7년 전부터 아니면 거의 한 10년 된 디바이스여도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UART의 TX를 포트 B에 0에 놓겠다 또는 1에 놓겠다 이거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TX를 이렇게 다 선택하시면 똑같은 시그널이 이 핀에서 다 똑같은 신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UART의 TX를 하는데 MCU에서 출력하는 전류가 보통 한 20mA 정도거든요. 한 핀에서. 근데 그 전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핀을 2개 묶어서 출력을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풋은 하나만 선택이 돼요. 왜냐면 두 군데서 신호가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선택을 했고 UART는 보시는 거에 우리 이전에 UART 이미 써보셨던 분들은 뭐 보호 레이트 설정하고 9600 쓸 거면 얼마고 에러 레이트는 다시 계산해서 얼마인지 계속 계산하셨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복잡하죠. 또는 이제 디파인문에다가 넣어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내가 실제로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인지하기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더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요. 9600bps 쓰겠다. 그러면 여기 9600bps 그냥 보시면 돼요. 보호레이트 선택해서 19200 쓰겠다. 그럼 자동으로 바뀝니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9600 쓸 거고요. 에러 레이트도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enable UART interrupt 내가 인터럽트 관련된 것들을 한 캐릭터씩 받으면 인터럽트를 쓰겠다 하게 되면 얘 클릭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를 쓰겠습니다. 밑에 있는 게 그 리다이렉트 STDIO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이거를 UART로 출력하겠다. 우리 예전에 프린트품을 쓰면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메뉴에 그 샵 인클루드 한 다음에 stdio.header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 썼던 게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들은 PC에서 스탠다드 표준 인풋은 마우스랑 키보드잖아요. 그런 것들 이용해서 캐릭터 받고 출력은 프린터가 될 수도 있고 모니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웃풋이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프린트 부분을 써왔던 것들이고요. 이제 이 상태 그대로 하나 더 해줘 있나요? 내부에 있는 우리 클럭을 내부에 있는 것을 거니까 하이 프리퀀시 선택을 하고 64에 가서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써고요. UART 관련된 것들도 이미 다 선택이 다 되어 있고 이 그대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UART 관련된 함수가 이제 쭉 만들어지게 됩니다. UART 관련된 것들도 함수들이 지금 내부에 캐릭터 형태로 라이트도 가능하고 뭐 get도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그리고 사실 뭐 get라는 거, get 캐릭터라는 게 UART 캐릭터 리더랑 똑같기 때문에 함수는 이렇게 구성을 해놨네요. 라이트는 put 캐릭터 이렇게 라이트 되어 있고요. 이제 조금 더 내부에 있는 것들을 보시려면 이 헤더 파일 보시면 API처럼 나와 있다 말씀드렸죠. 이거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것까지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볼게요. printf 우리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 다르지 않죠. printf 이렇게 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똑같이 쓰셨죠. 좀 아까 그 MCC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던 것들이고요. 이렇게 헬로 월드 그냥 그대로 찍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파일하고 다운로드 하게 되면 다운로드 될 거고요. 지금 하이퍼 터미널 제가 이렇게 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켜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헬로 월드가 계속 찍히고 있죠. 굉장히 빠르게. 딜레이를 한번 줘볼게요. 하나씩 찍혀야 되니까요. 아니, 아까 어떻게 했죠? 언더바 X, T, A, L, 언더바 F, R, E, Q 하고 지금 내부에서 쓰는 클럭이 63에 가니까 64, 000, 000 그리고 여기다가 딜레이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500ms마다 헬로 월드가 찍히겠죠. 다운로드. 네, 한 줄씩 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뭐 버튼이 입력됐을 때 어떤 값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버튼의 입력이 뭐였죠? 아까 TRIS 에코 2였고 이 해당하는 핀을 인풋으로 만들어주고 ANSEL 에코 얘를 디지털 모드로 만들어준 다음에 버튼 입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헬로 월드를 찍고 그리고 버튼이 눌렀을 때만 이제 다른 캐릭터가 찍히게끔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포트 어그리먼트 사실 이렇게 적으면 그래도 1인 거죠. if 문 안에 이 1이면 이렇게 동작하고 아니면 다른 거가 찍히게끔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헬로 월드 부분을 이렇게 적으면 버튼이 눌렀을 때는 이 밑에 부분이 찍힐 거고요. 아닐 때는 위에 게 찍히겠죠. 컴파일 했고요. 다운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평상시가 0인가요? 해볼게요. 계속해서 저게 찍히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예. 요 부분을 제가 잘못 썼나 보네요. A, N, E, L, 고. 요 해당하는 부분이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모드로 바꿔줘야 되니까 0이죠. 0. 0으로 만들어줘야지 디지털 모드로 가게 될 거고요. 컴파일하고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끝나게 되면 평상시에는 헬로 월드 누르면 버튼 떼면 헬로 월드 버튼 프레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문 쓰게 되면 또 조금씩 더 쓰시죠. 그러니까 우리 퍼센트, 데시멀에서 이렇게 값 넣으시잖아요. 이런 것도 쓸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 지금 플래시 메모리가 지금 1% 쓰고 있어요. 근데 C라는 걸 하고 0 그리고 헬로 월드 이 부분에다가 C 칸 넣고 뿔뿔 퍼센트 D 해놓고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플래시 메모리를 1024 쓰고 있거든요. 확 늘어나죠. 3112 거의 2kB가 더 추가가 됐어요. 지금 0, 1, 2, 3, 4, 5, 6, 7, 8, 9, 10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눌렀을 때는 버튼이 눌러질 거기 때문에 숫자가 증가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떼면 숫자가 증가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디버깅 하실 때 프린트F 부분을 쓰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 플래시 메모리 사용량을 왜 보여드렸냐면 지금 이 디바이스는 이 제품 계열에서 좀 큰 디바이스예요. 플래시 메모리가. 이게 막 128KB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냥 실제로 사용하시는 것들은 가능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작은 MCU를 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예요. 4KB짜리나 2KB짜리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든 이유는 지금 프린트F만 써도 거의 3KB까지 쓰기 때문에 가능하면 디버깅을 하시거나 개발 도중에는 플래시 메모리를 좀 더 큰 걸 써서
개발하시고 디버깅 한 다음에 작은 거를 줄이시라고 제가 일부러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다시 이거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빼면 코드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아까처럼 한 1KB. 안 줄었네요. D 써서인가. 네, 줄었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코드가 좀 더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생각보다 printf문에서 우리가 호출하는 건 사실 printf문 큰 함수 하나만 호출하는 거지만 이 내부에는 여러 인자들을 파싱하고 값 집어넣고 해당하는 부분에 실제로 유저가 볼 수 있게끔 사용자가 볼 수 있게끔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코드가 확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거 쓰실 때는 조금 더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 여유량을 생각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두 개 써볼까요? 그럼 처음에는 01, 23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똑같은 값을 써지네요. 이건 희한하네요.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버깅 하실 때 내가 어떤 변수 값들 보고 싶다 하시게 되면 이런 방법대로 printf문 사용하시면 쓰실 수가 있고요. printf 아니어도 아까 그 uart2 함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안에 들어가셔서 함수 중에 그냥 uart를 쓰고 싶다 그러면 요 카피하셔서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얘는 캐릭터 형태로밖에 못 써서 우리가 프린트 부분을 사실 쓰고 싶은 거죠. 얘는 하나씩 써야 돼요. 하나씩. uart라는 거는 우리가 문자열은 사람이 보기 위한 거지 PC 컴퓨터가 알기 위한 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문자 한 문자가 보내져서 이게 문장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라이트 또는 리드 이렇게 하나씩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스타일 한번 해보고요. 네. 눌렀을 때 1, 1, 1, 1, 1 찍힐 수도 있고 또는 네. 아예 하는 김에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지금은 사실 프린트F를 썼지만 우리가 유아트가 정상적으로 뚫렸는지를 보려면 가장 많이 하시는 거가 이제 내가 키보드에서 친 거가 다시 MCU로 갔다가 다시 PC로 보여지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get 캐릭터를 해서 if get 캐릭터를 하고 얘가 형태가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 한 줄만 남겨두면 받아서 다시 뿌려주겠죠. PC 쪽에다가. 예, 여기 유아트 쪽에는 지금 찍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고요. 여기다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HLLO 월드 또는 여기다가 마이크로치 RTC 오늘이 그냥 21년 11월 12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값들을 내가 쓰는 것들이 이렇게 MCU 쪽으로 입력되게 하는 것들도 이런 방법들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UART 관련된 것들을 아무것도 코드를 안 만들었어요. 그냥 MCC라는 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서 제너레이션해서 코드 바로 작성했죠.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아시면 타임 하나 만든다고 하루 이틀 보내거나 UART 하나 만든다고 하루 이틀 보내거나 하는 시간들을 다 줄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류가 있는 경우는 좀 못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글로벌로 지금 계속해서 검증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네, 그런 오류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